네. 노인 은퇴 준비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 이후에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우울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를 좀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눠 봤고요. 여기 또 이제 준비한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영상 또 한번 잠깐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아, 참 안타깝죠. 이제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 굉장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분들에게는 시간을 때우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공포라고 말을 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어떤 아픔, 이분들의 암담함 같은 거를 좀 더 느껴보면서요. 아직은 이 노년기를 아직은 조금 남겨두고 있는 그런 이 시점에서 우리 노년기를 잘 준비해야 되는 은퇴 이후에 그 시간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네 번째 문제는요, 웰 다잉 문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전환기를 맞게 되죠. 네, 태어나서 잘 태어나야 되겠죠, 먼저. 이제 잘 살아야겠죠. well-being, 또 well-living, well-aging. 그러니까 그 단계마다 그 나이다움 그렇게 잘 살아가야겠죠. 인생의 과업들을 잘 해결해 가면서 살아야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웰다잉이라고 해서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있네요. well meeting. 네. 이제 사후에 만나는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웰다잉도 중요하지만 웰에이징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음, 노후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우리 정서 관리도 잘 필요하죠. 그리고 정말 일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보았던 앞선 영상에서 보았던 그 두 분이 할 일이 있다면 보다 되게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처럼 느껴졌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온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해왔던 어떤 그런 일들 미루어 짐작했을 때 그들이 아직은 건강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은 보다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 동안을 마지막 하루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살다가 아름다운 이 삶을 마무리하고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이별이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웨일 에이징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에서도 뭐 어느 한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네. 이게 이제 거의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이별을 조금 더 어, 질 높은 그런 이별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대부분 일단 두렵습니다. 죽음은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근거리 짧은 거리 안에 있는 걸 방어를 하고요. 죽음에 대해서 방어를 하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죽음을 또 방어를 하는데 위협이 인식되면서 떠오르는 어떤 의식적인 죽음 사고에 대한 대응 의식에서 제거하거나 죽음을 먼 미래일로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올 것 같으면 이 위협이 인식되면서 밀어버리는 거죠. 또 이제 원거리 방어 같은 경우는 위협 인식과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젠간 죽겠지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죽음의 불가피성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죽어라고 하는 우리가 무의식적 그리고 내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젠간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한테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먼 이후에 일어날 것 같고 이렇게 죽음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피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 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면 그게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잠재적인 그 인식이 우리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능이거든요. 나는 괜찮아, 나 죽는 거 안 두려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감추는 거죠. 나는 괜찮아 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지. 어느 정도는 대부분 더 많이 두려운지 조금 두려운지 뭐 이런 부분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아이를 낳고 정말 이 가정의 소중함 이런 거를 막 느낄 그런 무렵에 삼풍백화점이 한번 무너지고 또 곧 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예, 이제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그 사고였지만 이게 제 삶에 조금 더 근접한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를 지나갔더라면 저곳에 있었더라면 나도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삶에 대해서 언제든지 죽음이 가까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도 역시 내가 바로 죽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죽는 것도 잘 죽으면 좋겠는데 무섭게 죽을 수 있잖아. 너무 아프게 죽거나 뭐 이러면은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 역시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본다고는 하지만 방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 이 죽음을 이제 초월하기 위해서 불로장생하고 싶어 했던 불멸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세계관도 있었고 종교관도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는 특별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좋은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워렌이라는 학자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좋은 죽음을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게 있죠. 네,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잘 살아와야지 그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고 마지막에 좋은 죽음으로 죽자. 예. 삶을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 활동. 이게 결국은 이제 현재의 삶이 소중하다는 거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그 미래의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한테 이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막연한 두려움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희망을 갖고 그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게 교육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 준비 교육은 인간의 모든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삶의 교육 과정 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거든지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 또 보시면 삶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해야 되는 그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죽음의 과정이 무언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서 죽음의 특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은 좀 더 이렇게 좋은 죽을 맞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그 안병동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보면은 호스피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어, 알폰소 드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네, 정말 죽음은 언젠간 가야 되고, 삶과 뗄 수 없는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죠. 삶이 멈추는 그 순간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좋은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다섯 번째 이제 우리 주제로는 성 문제, 노인의 성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의 성 문제. 나이 많으신 노인이 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젊었을 때보다 성충동을 조금 덜 느끼고 성욕구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되게 건강하게 노년기가 좀 길어지고 건강관리 정말 잘하면 건강한 삶을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사실은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능이자 욕구고 음, 필수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성은 제가 이제 성교육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을 들으면서 유레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생명이죠. 네. 아이들이 놀지 않으면 그 아이는 병들은 아이거든요. 아이들은 놀면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성장하거든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의 뭐 놀이가 여러 가지, 뭐 여가 생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거는 성이라는 거죠. 신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성은 부부 안에서 서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 성관계를 가질 때에 굉장히 선한 영향을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을 정말 연장하고 또 노년기 부부 관계에 어떤 그거를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 부분이 성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성을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노인들이 성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노인이 주책이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거든요. 이게 좀 우리의 인식이 조금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 한국의 실태 보고를 좀 보면은요. 2012년에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이제 전국의 65세 이상 남녀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생활 실태 조사 결과 성생활을 한다라고 한 응답자가 66.2%였어요. 그러면 반 이상이 넘는 그런 부부들이 이미 65세가 넘었는데도 성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도 성생활에서 흥미를 느끼고 성의 그 고조에 도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은 좀 더 나이가 들었다는 것뿐이지 이 성의 욕구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유의를 건전하게 잘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러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 욕구를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너무 졸리면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성 요구가 일어나면 이 성을 건전하게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다고 이제 바르지 못한 그러니까 음지로 들어가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노인들의 어떤 그 삶이 건강하지 않고 병리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의 인식은 일단 물론 바뀌어야 되고요. 어떻게 이 노인들의 성 문제를 도와줘야 되는지 물론 부부가 같이 계시면은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사별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라는 뭐 일단 노인 빈곤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원활하지 않은 어떤 그런 시간, 삶, 환경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죠. 네. 노인의 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으로 이제 이런 제언들이 좀 있습니다. 노인의 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인의 성매춘이나 성매매 등 음성적 성행위로 인한 관련 질병 발생을 방지하고 노인의 성 욕구를 해소하는 방향을 말한다. 방송에도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의 성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음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카스 아줌마라는 말도 나오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홀로 된 노인의 건전한 이성 교제 이거 이제 쉬쉬할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노인의 이제 어, 어, 나이 드신 노인들의 그 결혼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좀 잘 방안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사회복지과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성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재미있는 영상을 찍으셨길래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요거 보시고 요번 차시 잠깐 쉬시고 다음 3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약 먹을 힘만 있으면 성생활이 가능하다.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항상 굴뚝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박사입니다. 오늘은 노인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100세 하늘에서 날 부르면 연애 한번 실컷 하고 가겠다고 전해주시오라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번 정도 성생활하고 죽나라고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2600번 정도 하고 죽더라. 그런데 21세기에 와서는 놀라운 성의 혁명이 발전이 된 것이죠. 발기부전 치료제가 활용이 되면서 약 4300번 정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생활을 하고 죽더라 라고 결과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때는 수저들 힘만 있으면 성욕이 있다. 21세기에 와서는 약 먹을 힘만 있으면 성생활이 가능하다. 결국 인간은 대뇌가 살아있는 이상 성욕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 그럼 왜 노인 성교육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노인들에게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고생하면서 앞만 보고 살아왔고 산업화와 도시화와 근대화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이 내재적으로 누군가하고 성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나눌 기회와 전문 기관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들에게 성과 관련된 부부간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성에 관련된 질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는 성이 아니라 노후에는 건강을 위한 성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이 적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에 이 성교육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성인들 대상은 많은데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성상담기관도 부족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온갖 만성질환에 시달려서 항생제가 남용이 돼서 성병이 걸려도 잘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체면 치레가 많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또 성욕구 해소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한 성인식도도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비록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항상 굴뚝 같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성인 보조용품에도 관심이 많고 또 발기부전 치료제 이런 것들을 구하면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노년기가 되면 노후 성생활의 주의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즐기는 성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을 위한 성생활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